여긴 톱카프 궁전의 테라스야. 톱카프 궁전은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있어서 지나다니는 배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이 앞을 지나다니는 배들은 모두 유럽과 아시아를 다니며 무역을 해서 당시 세계 최고 부를 가져다 줬을 테니 술탄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어. 술탄께서는 매일 이 테라스에 서서 바다에 바삐 다니는 아름다운 배들을 바라보며 제국의 번영 상황을 체크하셨겠지. 여긴 술탄의 도서관. 코란을 읽으시면서 기도하고 쉬시는 곳이었다고 해. 술탄 말고도 왕자들이나 왕족 인사들이 여기에서 코란을 읽으면서 기도를 했다고 해. 돌로 만든 집이라서 밖이 더웠지만 안은 서늘했고 바닷바람이 들어와서 시원했어. 이 건물은 술탄이 개인적 공간이었는데 좌식 생활을 해서 그런지 우리나라 방석과 비슷해. 이 건물은 술탄이 의례 행사를 하던 곳이야. 벽이나 붙박이장 장식이 정말 화려하지. 이런 나전 칠기 장식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나전 칠기도 여기 기술이 들어온 게 아닐까. 이슬람의 타일 장식을 보면서 어릴 때 우리 집 벽지가 생각났어. 나 어릴 때만 해도 이런 식물 패턴의 벽지가 많았던 것 같아. 이건 술탄의 왕좌인데 1603년경 술탄께서 즉위할 때 사용됐다고 해. 월넛은 조개껍질, 루비, 금 등으로 장식되어 있어. 우리나라 조선시대 신하들이 봤더라면 너무 사치스럽다고 펄쩍 뛰었을 것 같아. 술탄 폐하의 부엌에 들어가 봤어. 톱카프 궁전은 왕족들의 주거 공간이면서 국가 행정을 담당했고 문화예술을 보존하고 가꾸는 기능도 했어. 많을 땐 이 궁전에 7,000명이나 살았는데 이스탄불 안에서도 작은 도시로 존재했지. 당시 오스만 상인들은 톱카프 궁전에 들어가는 물건의 양이 채워지지 않으면 일반인에게 물건을 팔 수 없었어. 모든 물건들은 궁전의 수요를 충족해야만 일반에게 팔릴 수 있었지. 궁전에 들어가는 식재료는 채소 같은 것은 근처에서 구했지만 배로 외국에서 가장 좋은 재료들을 구해다가 썼어. 오스만 제국은 유럽의 영향을 받아서 유러피안 식기를 많이 썼어. 또 중국과 일본에서도 도자기를 구입해서 썼는데 왕족들이 아시아 도자기를 엄청 좋아했대. 왕족들이 쓰던 숟가락이 좀 일회용처럼 생겼어. 오스만 사람들은 손으로 밥을 먹어서 숟가락, 포크 같은 것이 발달하지 않은 걸까? 하지만 술탄은 1년에 몇 번 식탁에 앉아 유럽식으로 식사를 하셨대. 궁전에서 모든 음식은 이 큰 부엌에서 만들어져서 각 건물로 실어날랐대. 그래서 궁전의 그릇에는 전부 이렇게 뚜껑이 있어. 톱카프 궁전의 부엌은 정말 엄청나게 크더라고. 3,000명에서 7,000명의 사람들을 매일 해먹여야 되니 부엌이 엄청나지. 부엌 전시관에는 커피 전시관이 따로 있었어. 커피가 오스만 제국을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된 건 알지? 커피를 제공하는 일은 궁전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 궁전의 많은 부분이 커피방이었는데 신하들이나 외교사절들이 술탄을 만나려고 기다릴 때 커피가 제공됐기 때문에 커피방이 궁전 여기저기에 있어. 궁전에는 커피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커피 대신이 따로 있었고 서열도 높았다고 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도 비슷하게 생겼지? 이건 커피를 로스팅하는 팬과 풍구이고 이건 커피를 보관하는 커피백이야. 가죽으로 되어 있고 조여서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 커피콩도 아프리카에서는 절구에 넣고 찢는 방식이었는데 오스만 제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그라인더가 개발됐어. 오스만 사람들은 커피콩을 미세하게 갈수록 맛있다는 걸 알고 그라인더를 개발해서 터키식 커피를 만들어 마셨어. 오스만 제국은 7세기 후반부터 궁전 주방에서 커피를 구매하기 시작했대. 커피포트, 도자기 찬압 커피박스, 커피를 끓이는 차핑 디시, 냅킨과 컵 커버 등 커피에 관련 장비들이 발달했어. 오스만 제국에서 커피를 마시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지. 술탄, 술탄의 어머니 및 왕족 후궁들, 술탄 가문의 고위 관리들 같은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커피 담당 신하가 따로 있었어. 술탄의 커피 담당자는 카흐베지밭이라고 했어. 그는 모든 커피 장비, 보석으로 장식된 커피 세트를 관리하고 커피를 준비하고 날라주는 커피 소녀들을 감독했어. 술탄을 아련하기 위해 궁전을 방문한 관리와 대사들은 대기하는 동안 커피를 제공받았고 궁전의 환영실에서도 커피를 제공받았어. 술탄께서 주시는 커피를 마시는 건 복잡한 환대 의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대. 이건 차가운 셔벗을 담던 주전자야. 셔벗은 더운 여름 차가운 얼음에 과일 시럽을 뿌려 먹는 디저트인데 왕실에서 셔벗을 만들려고 얼음배를 띄워서 추운 지역에서 얼음을 가져왔대. 그래서 셔벗은 오스만 제국의 최고 위층만 먹을 수 있었어. 셔벗과 터키시 딜라이트를 먹고 커피를 마시면 식사가 끝나는데
음식 냄새를 지우기 위해 이런 향로에 향을 피웠어. 이건 장미수를 담아서 실내에 뿌리는 병인데 실내의 음식 냄새를 지우고 장미향을 내기 위한 거였어. 이 환관은 지금 향로와 장미수 병을 들고 식사 자리를 정리하고 있는 거야. 궁전에는 커피를 준비하기 위한 특별한 벽난로, 큰 커피 냄비와 커피를 만들고 서빙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들이 보관된 나무 찬장, 커피 담당자와 커피 서버들이 앉아있는 공간이 갖춰진 수많은 커피방이 있었어. 궁전에서 혹은 이스탄불의 커피하우스에서 커피를 마신 각국 외교사절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 커피 문화를 확산시켰고 커피는 전 세계로 뻗어나갔지. 술탄의 부엌을 구경한 후에는 술탄의 후궁들이 살았던 할렘으로 갔어. 바닥에 난 지압돌을 깐 것 같은 이 길은 술탄만이 다닐 수 있는 왕의 길이야. 말로만 듣던 할렘이 얼마나 화려할까 기대했는데 할렘은 여대생 기숙사 같은 느낌이었어. 화려하지 않고 검소해 보여서 후궁이라 해도 엄청난 대우를 받는 건 아니었구나 했지. 할렘에는 술탄이 와서 지내는 공간은 이렇게 굉장히 화려해. 술탄께서 왕림하시는 길과 공간은 이렇게 화려하지만 다른 곳은 의외로 너무 소박해서 술탄의 총애를 받지 못하는 후궁들이면 사는 게 힘들었겠구나 싶어. 조선에서도 왕이 계시는 곳 외에는 채색을 하지 못하게 했는데 오스만 제국도 그런 것 같아. 이분은 후궁들을 다스리시는 황관인데 아프리카 흑인이야. 피부가 검은 흑인이면 다른 오스만 제국 사람들과 결탁하기 어려워서 배신을 하지 못한다는 거지. 이것만 봐도 당시 톱카프 궁전이나 이스탄불이 매우 국제적인 지역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 할렘에서 인상 깊었던 곳은 후궁이 쓰던 목욕탕이야. 후궁이라면 누구라도 아름답게 외모를 가꿔서 술탄의 눈에 들려고 했겠지. 후궁들 사이에서 암투는 보나마나 한 거지. 이곳에서도 여자들이 얼마나 피나게 예뻐지려 했을까. 할렘에도 작은 부엌이 있어. 후궁들의 간단한 식사나 간식은 여기에서도 준비했어. 여기는 손 씻는 곳. 정식 식사는 술탄의 부엌에서 쟁반에 담아온 음식을 할렘 입구에 있는 이곳에 갖다 주면 하인들이 각 후궁 방으로 날라줬대. 할렘까지 보고 나니 드디어 톱카프 궁전을 다 둘러봤어. 궁전을 나오면서 생각했지. 화려한 듯 검소한 술탄의 여인들의 삶. 그 여인들이 모두 행복했기를.